인류 최대 규모의 축구 축제로 불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화려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월드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국 수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며 역대 가장 거대한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축구 팬들의 시선이 멕시코 시티로 집중된 가운데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아스테카 스타디움은 경기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함성과 환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상황에서 이번 개막식의 가장 강렬한 장면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화려한 연출도 아니었고 수만 관중이 만들어낸 장대한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48개 참가국의 국기가 차례대로 입장하기 시작하자 경기장의 분위기는 점점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한민국 태극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 순서로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월드컵 개막식 무대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는 장면은 현장을 찾은 교민들뿐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국민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아스테카 스타디움 중앙 무대에서는 더욱 상징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월드컵 공식 개막 공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이번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인 DNA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가운데 세계인들의 귀에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언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많은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화면에 고정했을 것입니다. 월드컵 개막식이라는 세계 최대 무대에서 한국어가 공식 주제가 속에 녹아들어 전 세계로 전해진다는 사실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번 대회를 바라보면 더욱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K-팝은 단순히 개막식 공연 일부를 담당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개막식 무대에는 이제가 섰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개막전 전야 행사에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케이티 페리와 퓨처를 비롯한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는 BTS가 샤키라, 마돈나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특히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쇼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파가 야심차게 준비한 역사적인 첫 무대의 중심에 BTS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K-팝이 세계 문화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막식에서는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결승전에서는 BTS가 무대를 책임집니다. 월드컵의 출발과 마무리 모두의 한국 문화가 깊게 자리한 셈입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올림픽과 함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문화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순간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만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런 무대에서 한국어가 공식 주제가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소비하는 보편적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BTS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문화적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세계인들에게 낯선 언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국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공식 주제가에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K-팝이 수년 동안 축적해온 친숙함과 신뢰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4년 전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당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인물은 BTS 정국이었습니다. 정국이 부른 드리머스는 대회를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고 개막식 공연은 물론 월드컵 기간 내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아티스트가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불렀고 2026년에는 한국계 아티스트가 공식 주제가 제작과 가창에 직접 참여하며 다시 한번 개막식 중심 무대에 섰습니다. 2번 연속 월드컵에서 한국인이 공식 음악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 주류 문화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막식이 열린 멕시코라는 장소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K-팝 열기가 가장 뜨거운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BTS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역시 중남미 지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중심부에서 열린 이번 개막식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월드컵 공식 주제가 속에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담겨 전 세계로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이번 노래의 제목이 DNA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파 역시 이 곡을 단순한 응원 노래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설명에서 피파는 DNA를 정체성과 연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월드컵이 가진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살아온 환경과 국가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을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거대한 연결의 상징 속에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개막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피파가 공식 주제가의 일부로 한국어 가사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월드컵 주제가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듣는 피파의 대표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 노래 안에 한국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제 한국어가 특정 국가에만 머무는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와 소통해온 과정 역시 하나의 DNA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2002년 불굴악마의 함성,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울려 퍼진 전국의 노래,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전해진 이제의 한국어 선율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기억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뜻깊은 사실은 이제 역시 어린 시절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의 열기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그가 가장 강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하며 하나가 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 그는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대한 축제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함성을 들으며 성장한 한국계 아티스트가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만들고 전 세계 앞에서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긴 시간이 지나 하나의 원이 완성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2002년 거리 응원을 가득 채웠던 함성은 세월을 지나 2016년 월드컵의 선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은 음악이 되어 아스테카 스타디움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노래는 다시 세계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공연이 마무리된 뒤 현장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압도적인 성량과 이제 세련된 보컬이 어우러지자 경기장은 거대한 음악 축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관중석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고 현지 팬들 역시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세계 축구 팬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은 개막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조별리그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후반전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가던 한국은 황인범의 감각적인 칩슛 동점골과 우현규의 결승골을 앞세워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값진 월드컵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해외 축구 커뮤니티는 물론 일본과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한국전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멕시코 경기보다 훨씬 흥미진진했다며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제가 된 장면은 역시 황인범의 동점골이었습니다. 한 해외 팬은 저건 슛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상대 입장에서는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골이었다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버린 칩슛 장면에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월드컵 같은 초대형 무대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저 정도 침착함은 메시 경기에서나 보던 장면이다.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껴졌다. 이와 같은 반응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팬들은 황인범의 득점보다 수비수와 골키퍼의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 팬은 수비가 끝까지 따라붙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보니 절대 막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골키퍼 실책이 아니라 한국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공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미 수비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댓글 공간에서는 수비 실수인가, 황인범의 천재적인 플레이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이 도달한 결론은 같았습니다. 결국 황인범이 너무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전체를 향한 평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팬은 첫 경기와 비교해 10배는 더 재밌었다고 평가했고, 또 다른 팬은 잠을 포기하고 시청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격 전개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공을 다루는 능력이 확실히 뛰어나다. 체코는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장면이 많지 않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훨씬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줬다. 이 같은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우영규의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경기였다. 이래서 월드컵을 보는 것이다. 후반전만 놓고 봐도 명승부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다. 전 세계 팬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전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직후 온라인 공간은 수많은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인물은 단연 황인범이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황인범을 향해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평가된 선수다. 오늘 경기의 최고 선수였다. 지금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선수인 만큼 기대 수준 역시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황인범이었다며 손흥민은 다음 경기에서 더욱 강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다며 적극적으로 감쌌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강인은 정말 특별했다. 공을 잡는 순간마다 무언가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같은 평가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벌써부터 한국의 월드컵 성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몇 라운드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물론 신중한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지만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진짜 실력이 검증될 것이다. 이처럼 조심스러운 평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체코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련된 축구를 한국이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의외로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한국 대표팀 축하한다. 아시아 국가가 승리하는 모습은 언제나 반갑다. 이런 반응들이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체코를 향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코는 세트피스를 제외하면 특별한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 유럽 축구가 생각보다 과하게 평가받는 것 같다. 아시아 강팀이 일부 유럽 국가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체코의 체력 저하에 주목했습니다. 후반 들어 움직임이 급격히 떨어졌다.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 무더위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대표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첫 경기부터 승리를 챙겨 부럽다. 일본 역시 네덜란드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조 편성이 괜찮아 보인다. 이처럼 부러움이 담긴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체코가 예상보다 너무 약했다. 한국이 강했다기보다 체코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잘했기 때문에 체코가 약해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도 체코를 상대로 똑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같은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중국 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중국 팬들은 경기를 보는 내내 체코 대표팀에서 자신들의 국가대표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체코가 아니라 중국이 경기하는 줄 알았다. 이 댓글은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과 거친 몸싸움 중심의 플레이가 중국 대표팀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국 팬은 더욱 직설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체코가 이렇게 부진한데 단지 유럽팀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팀 대우를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2024년 당시 한국과 맞붙었던 중국 대표팀이 지금의 체코보다 더 강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반론이 뒤따랐습니다. 체코와 중국이 맞붙는다면 결국 체코가 승리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처럼 저런 축구를 펼칠 수 없다. 한국이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체코가 더욱 약해 보인 것이다. 이처럼 자조 섞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팬들 역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체코가 기대 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보여준 경기력 역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체코 특유의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들의 스타일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월드컵은 아직 첫 경기만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코전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 팬들은 이미 한국을 유력한 16강 후보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멕시코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은 한국 대표팀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국제 정세와 스포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